호진아, 닭은 잘 튀겨지냐? 니들도 인사해. 딱히 인사하고 싶지 않대, 호진아. 너 이거 잘 듣고 필기 다 해서 검사 맡아라. 다음 주부터는 주말 보강이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호진이 있을 때 같이 보강 일정을 정해 봅시다. 자, 몇 번이냐면 오늘도 역시 3개 정도만 나가고 테스트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디더라? 이거 아니고 이거 했고 매핑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매핑까지 했습니다. 자, 나가봅시다. 4번 지문이 역시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ethical은 윤리적인이란 뜻이에요. 윤리적인. 윤리를 뭐라고 하냐면 ethics라고 해요. 여기 있죠? 윤리 또는 윤리학. particularism은 특수주의라고 그래. 밑에 있죠, 여기. 특수주의. 그럼 이게 뭐냐? 특수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게 뭐냐?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Ethical particularism rejects는 뭐하다? 거부하다. The application은 뭐야? 응용, 적용이죠. Of universal moral principle. universal이란 단어는 중요한 단어야. 꼭 알아야 되는 단어야. 상훈아, 너 이 단어 아니? universal? universe가 우주니까 뭐 우주적인, 세계적인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보편적인? 그래, 보편적인이야.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보편적인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늘 적용되는 이런 뜻이야. 우리 배운 거 중에 신화의 보편적 특성 이런 거 배운 거 있지 않나? 신화인가? 네. 신화냐 뭐냐? 몰라? 사회적 특성 모시게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의 신화가 왜 비슷하냐 이런 거 했었잖아. 이번 시험 보면 있잖아. 신화 아니야? 그럼 뭐야? 신화가 아니면 뭐야? 신화지? 네, 신화. 신화의 보편성. 아예 모르네. 신화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편적인이란 단어를 꼭 알아야 돼. 그러면은 자 봐봐.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나 적용되는 도덕 원칙이야. 그런 게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밑에 얘가 나오지만 정직은 올바르다 이런 거 보편적 도덕 원칙이야. 하나 얘기해봐. 좋은 예 없어? 보편적 도덕 원칙. 뭐 성실함은 늘 옳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겠지. 하여간 보편적 도덕 원칙. 그럼 봐봐. 뭐래? 특수주의라는 건 특수성을 인정하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에 반대다? 특수주의는 뭐에 반대겠어 그러면? 보편주의에 반대겠고 일반성 이런 거에 반대야. 즉 일반성의 반대가 특수성이겠고 특수성이 있다야. 즉 뭐라고? 늘 옳은 게 아니다. 자, 첫 문장을 다시 보세요. 윤리적 특수주의는 뭘 거부한다? 보편적 도덕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즉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적용되는 걸 싫어한다 이런 얘기야. 뭐가? 윤리적 특수주의가. 그럼 윤리적 특수주의는 뭐다? 예를 들어서 정직은 항상 올바른 거야. 이걸 거부한다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직이 올바른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특수주의야. 특수한 상황이 있다야. 쉽게 말하면 다시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특수한이라고 썼지만 particular라는 단어가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특별한 상황이 있다. 자, 첫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번 take A for instance는 A를 예로 들어보자 라는 명령문이야. 뭐 A를 예로 들어 take A for example, take A for instance 똑같은 말이야. 혹시 모를까봐 instance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 example이랑 완전 동의어입니다. 뭐야? 정직을 예로 들어보자. 3번 Some people think that 다시 생략된 거죠. Some people think that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이래도 이것도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We should always be honest. 우리가 항상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보편성이지. 그지? 보편적 도덕 원칙이지. 요렇게. 아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거부할 거 아니야. regardless of라는 단어는 꼭 외워야 돼. 여기는 뭔 뜻이다. 호지나 졸지 말고 잘 들어라. regardless of가 뭐야? 뭐뭐해? 이렇게 보면 뭐야? 아는데. 꼭 알아야 돼. 뭐뭐해? 상관없이. 제발 외워. regardless of your age. 그러면 네 나이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 background of your country, 니네 출신 나라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외우라고 시, 뭐에 관계없이. 그러면 자, circumstances라는 단어는 알지? 뭐요? 시연아, circumstances, 상황. 발음도 알아도 발음 못하지 말고 어디 가서 circumstance. 그럼 상황에 관계없이 정직은 항상 오락, 항상 정직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보편적 도덕 원칙이지. 그잖아. 근데 이 글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걸 뭐라 부른다? 특수주의라 부른다. 뭐의 특수주의? 윤리적 특수주의라고 부른다. 4번 But wait, 하지만 기다려봐. says 말합니다. 누가? 특수주의자가 말합니다. 특수주의자는 누구라고?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야. 보편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특수주의자, 특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What about situations? 상황은 어떠할까? Wher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상황이 이걸 뭐라 부른다? 관계부사라 부릅니다. 잠깐 관계부사 공부를 해보면 관부는 셋밖에 없어요. 뭐요? 불러봐. where와 when과 why밖에 없죠.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야? why지. 왜? why는 앞에 뭐밖에 안 온다? the reason밖에 안 오지. 얘가 무조건 제일 쉬운 말이야. 그 다음에 쉬운 건 뭐다? when이야. 왜? when 앞에는 뭐가 나온다? 시간이 나온다. 시간 이걸 뭐라 불러? 이 앞에 꾸밈받는 말을? 에이, 야 관대나 관부에 의해서 꾸밈받는 말을 뭐라 불러? 선행사. 그러니까 Y는 관계부사라는 이름도 아깝다. 왜 아깝다? 아 빨리 얘기해봐. 왜 아깝다? 선행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쉬운 게 뭐다? when이다. when은 왜? 뭐 예를 들어 day when, year when, week when, hour when 이렇게 된다고. time when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냐? where는 장소지. 근데 얘가 제일 어렵다. 왜? 여기는 뭐다? 다, 양.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공간도 선행사 가능 EX 실험 상황 이런 것도 뒤에 뭐로 받는다? where로 받을 수 있다. situations where 그런데 when도 되기도 해. 근데 그래서 situations where입니다. 뒤에 where 뒤에는 무조건 완전이죠.
그지? 아시지? where, when 그 불완전한 거 3개 빼고 즉 관계대명사 what하고 what하고 관계대명사 that하고 who, which 뭐 이런 애들 빼고는 무조건 다 완전이잖아. 그러면은 얘 뒤에는 완전하지. where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이거 주어, 이거 동사, 이거 목적어. 그러면 거짓말이 생명을 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이 뭐에 반박을 하는 거야? 특수한 상황에 예를 드는 거지. 여기 내가 써줬잖아. 뭐라고?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특수주의자가 나와서 야, 어떻게 정직이 항상 올바라? 거짓말을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 라고 특수한 상황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자, 6번. Imagine an axe-wielding villain is searching for your granny and asks where she's hiding. 상상해 보세요. 뭐를 상상해 보냐면은 an axe-wielding, X는 도끼입니다. 도끼를 들고 있는, 밑에 있죠, 주석에 axe-wielding. 도끼를 들고 있는 villain은 뭔지 알지? 악당이지. 악당이 니네 할머니를 찾고 있고 is searching 1번, asks 2번. 하나는 진행형, 하나는 현재형으로 쓴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Where she's hiding.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물어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의문사절. 딴 말로 뭐? 간접 의문문. 딴 말로 뭐? 의주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 Where? 불러봐. Where? is she hiding? 이거지? 당연한 거잖아. Where are you? ing랑 똑같은 거잖아. Where are you going? 이건 진짜 의문문이 아니니까 의주동. 너무 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반박을 하는 거야. 7번. Surely. 분명히. 명백히. 분명히. In this very particular circumstance. 이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You should lie. 당신은 거짓말. 물음표가 있는 건 원래 영어는 끝에를 올려 읽으면 의문문이 돼. 예를 들어 You are hungry. You hung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Are you지만 원래는 평서문을 끝에를 올려 읽으면 의문문이 된다. You should lie. 거짓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죠? 글 어렵지 않습니다. 8번. For the particularist에게는 문장 맨 앞에 for 사람,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for 사람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고 코마가 나오면 이거는 뭐라고 해석한다? 누구누구에게는이야. 누구누구에게는. 그럼 여기는 particularist는 특수주의자니까 특수주의자에게는 그 특수주의자에게는 원래 영어가 그렇잖아. 자, 그냥 넘어가자. 어쨌거나 특수주의자에게는 universal principles. 야, 특수주의자는 시연아 이거를 찬성해 반대. 반대. 이게 헷갈려? 아니 찬성. 이거는 명백한 시연이가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니, 멤버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야 호진아 살려줘. 씨. 왜 바보들이야. 씨. 야 위에부터 다시 읽어봐. 내가 시간 줄게. 진짜. 다 떠먹여줬더니 이것들이 못하네. 차라리 반대. 왜 반대인데? 거부한다라고 했어요. 리젝트 한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또 해야 돼. 자 봐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 봐봐. 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뭘 반대한다? 여기 써 있잖아.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거부한다고. 이 글이 어려워. 야.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 없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수주의자들이야. 근데 예를 드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야, 정직이 항상 올바른 거야. 그럼 내가 특수주의자, 너는 특수주의자가 아니야. 내가 특수주의자야.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편적
도덕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아이씨, 넌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라고. 특수주의면은 아, 내가 특수주의자라고. 너가 그 반대라고. 왜요? 아,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특수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아, 이 말이 너한테 어렵구나. 보편적 윤리가 있다. 도덕 규칙이 있다라고 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정직은 항상 옳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아니라 뭐 난 누구라고? 특수주의를 가진 사람이야. 특수주의자야.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편적 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네? 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너의 의견에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 근거를 대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네 할머니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럼 넌 정직해야 해?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이 글이 어려워? 아니 용어가 어려워요. 그치,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설마. 아, 다시. 그러면 8번을 다시 봐봐. 특수주의자에게는, 다시 그럼 대답을 해봐, 시연이. 특수주의자에게는 이 유니버설 프린시플이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요. 반대지, 당연히. 이런 건 없다잖아. 그러면 다시, 특수주의자에게는 보편적 도덕 규칙은, 프린시플이 원칙이야. are too flexible은 유연한, 그지? rigid는 엄격한인데 원래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선생님 수업 몇 시에요? 라고 했는데 내가 야 저녁 7시야 그러면 rigid한 거고, 뭐 7시에 와도 되고 8시에 와도 돼 그러면은 flexible한 거야. flexible하다는 건 융통성이 있는 거고, 야 관절이 flexible한 건 뭐 한 거야? 유연한 거지. 잘 변하는 이런 뜻이잖아. rigid는 뻣뻣한 이런 뜻이고, 엄격한 밑에는 뭐라고 돼 있냐? 경직되어 있다. 그럼 다시 이게 틀린 단어라고. 보편적 도덕 규칙에 이 사람들은 반대하잖아. 그러니까는 보편적 도덕 규칙은 뭐다? 너무 rigid한 거다. 이제 flexible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to 대신에 만약에 야 여기 봐봐, 여기 to를 지웠다고 하면 여기 뭘 쓰면 맞아? not? 그지? not을 쓰면 맞는 거지. 또는 inflexible이라고 해도 됩니다. 경직되어 있는, rigid한 겁니다. It's not possible. 이은 가짜고 가능하지가 않아요. To develop any meaningful instruction for ethical living. develop은 만들어내다, 개발하다지, 그지? 만들다. 그럼 어떤 의미 있는 instruction은 지침. 뭐를 위한? 윤리적 living은 그냥 삶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윤리적인 삶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뭐가? 도덕적 원칙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없다 치세요. 가로 속은. 자, 다시 뭐가 불가능하다?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 있는 윤리적인 삶을 위한 규칙, 지침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9번 문장의 뜻은 뭐라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 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즉 이게 안 된다. 9번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번 대신에, 즉 뭐 대신에라는 뜻이냐면은 여기다가 써줄까? 이거 대신이야. 즉 보편적인 그런 윤리 원칙 대신에, 이런 뜻이야. 대신에 특수주의자는 뭐에 집중합니다? 윤리적인 관여라고 하면 좀 별론데. 10번 밑에 뭐라고 했냐? 10번
6번 참여라고 했네. 참여, 관여 똑같은 말인데 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옳은 규칙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특수주의자들은 그런 윤리적인 자기 판단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야. 이게 나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될 거거든. 관여 참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적극적 판단 이 정도의 뜻이야. 이게 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보편적 규칙이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참여해서 아 이거 맞나? 이 상황에서 이건 할머니가 어디냐고 내가 대답하면 할머니가 죽는 상황이네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을 해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판단한다 이 얘기야. 나중에 이해가 안 될 거거든. 다시 뭐가 아니라 9번 자 8번부터 봐봐. 이 특수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원칙을 뭐한다? 거부한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왜 거부해?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거야?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 왜 리지드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엔 저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플렉서블 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융통성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보편적 원칙 이거 아니야 별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9번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대신에 이런 얘기야. 그런 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보편적 규칙 대신에 그러니까 이 누구는 특수주의자들은 뭐에 집중한다? 윤리적 참여에 즉 행위자의 적극적 참여에 집중합니다. 11번 윤리라는 건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MERE입니다. MERE 고쳐주세요. MERE 윤리라는 건 이 merely는 just의 뜻이야. 단지 이런 뜻이야.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다? 해봐 니네가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즉 규칙만 따라가는 게 윤리는 아니다 이 얘기야. 누구에게는? 이 특수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야. 특수주의자들에게는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게 윤리는 아니다. 그것은 그럼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얘는 마침표라고 내가 생각하라고 했어. 근데 진정한 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세미콜론은 원래 모든 접속사 대신이야.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게 벗이야. 알 필요 없어. 왜 벗이냐면 벗이면 그러나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나돈니 보돌소의 개념이야. 윤리는 단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나가는 구조거든. 근데 알 필요 없어. 그냥 모르면 그냥 이게 마침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윤리는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다. 윤리는. 그럼 이 it은 뭐겠냐 상훈아? 윤리적 어쩌고 저쩌고 야 봐봐. 얘는 단지 얘가 아니다. 그것은. 그럼 당연히 그것은 뭐야? 윤리지. 너무 간단한 거지. 이거 뭐라고? ethics야. S가 붙어있지만 단수입니다. 이거는 mathematics, 수학, physics, 물리학 이거는 똑같은 개념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봐봐. ethics isn't. 여기도 그래서 이시 ethics야. 그러면 윤리는 요구하는데 require A to O형식입니다. O형식 단어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봐. require A2 뭔데? A한테 2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뭐 ask도 이렇게 쓰는 거잖아. ask A2 A한테 2V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치? require A2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force도 있고 강요하다 A2도 있고 뭐 lead A2도 있고 뭐 want A2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지. 그지? persuade A2도 있고 advise A2도 있고 order A2도 있고 tell A2도 있고 오형식 동사는 말하는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거나 자 그러면 다시 윤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요구한대. to be sensitive 1번, to be able to 2번. 가운데 뭐가 있고 and가 있고 1번 되길 원하고 2번 되길 원한다는 얘기지. 윤리는
이걸 흔히 우린 뉘앙스라고 하지. 뉘앙스. 뉘앙스가 뭐냐면은 미세한 의미차, 미세한 차이야. 인카운터는 마주치는 사람이나 마주치는 상황. 원래 인카운터가 마주치다잖아, 동사로.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명사로는 마주치는 사람, 마주치는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상황의 차이에 민감하도록 요구한대.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면 특수주의자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이 대신에 다시 묻겠어, 시연아. 얼마 따라 나오죠? 뭐 대신에라고? 그 윤리 원칙, 규칙 보편적 윤리. 그지? 보편적 윤리.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왜 이걸 잘 못하는 거냐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래, 너네한테는. 자, 다시 봐봐. 이거 뭐? 이거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라 대신에 특수주의자들은 뭐에 집중한다? 이 말도 나중에 혼자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뭔지.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스스로 그 윤리적 상황에 참여하고 판단하는 거야. 뭐 이 할머니를 내가 여기서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적극적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윤리는 그냥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다. 윤리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감해야 된다. 상황의 차이에. 즉 이건 할머니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요거는 정직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의 차이에 민감하는 걸 요구하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도록 요구한대. 그것에 respond, 반응하다, 대응하다. 그러면은 시연아, 그것은 뭐니? appropriately는 적절하게고. 그 상황? 오, 맞아. 그치, 얘지. 즉, 상황의 차이에 민감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야, 말이 어려울 뿐이지. 봐봐. 윤리는 요구한다. 우리에게 1번하고 2번 하기를 요구한다지.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윤리는 우리가 윤리가 있으면 우리는 1번하고 2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윤리가 요구하니까. 윤리적으로 우리는 뭐 하고 뭐 해야 된다? 상황의 차이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요구한다. 여기 인이 들어가면 안 돼. insensitive 하면 무감각하니야.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 상황의 차이를 알아야 돼. 할머니가 죽는 상황과 이 상황의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12번 문장은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사족일 뿐이야. 사족이 뭔지 알지? 필요 없는 문장 하나 더 넣은 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이런 특수주의가 그거 자체로 이건 있거나 말거나야. 없어도 돼. 특수주의가 뭐다? 너무 일반화된 접근법이다. approach to ethics. 윤리에 대한. 즉, 야, 특수주의도 너무 일반적인 접근법이야 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있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냥 뭐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냥 뭐냐면 이거는 말장난이야. 왜 말장난이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는 거야? 특수주의자에게 태클을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너 너무 특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밑에는 뭐라고 하냐? 특별하게 태클 건다 이런 얘기거든. 자, 밑에 보세요. 특별하게 까다롭게 굴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요건 이해를 안 해도 돼. 이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족인 문장일 뿐이야. 12번은 필요 없어.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1번까지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글입니다. 나 같으면 12번을 빼고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만약에 12번 빼고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과 내가 글을 보는 눈이 똑같은 거겠지.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사족. 알지? 사족이 뭔지. 불필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볼까? 2명 시켜보겠습니다. 시연이부터 시작. 윤리적인 특수주의자들은 자들은 particularist가 특수주의자고 그냥 특수주의자예요? 그냥 특수주의야. 아,
윤리적인 특수주의는 윤리적 특수주의는 거부한다. 그 보편적인 윤리 원칙들의 적용을 그치. 보편적 윤리 원칙이 적용되는 걸 거부하고 부인한다. 정직한 걸 예시로 들자면 정직함을 예로 들어보자. 이거 명령문이야. 구조 자체가 정직함을 예로 들어보자. 계속해봐. 몇 사람들은 필요 없고. 우리가 항상 정직해야 된다. 그럼 이건 뭐야? 보편적 윤리 원칙이지. 네. 항상 그래야 된다니까. 뭐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시연 이어서. 하지만 기다려라. 기다려봐. 태클 거는 거야. 야 잠깐만 이런 얘기야. 말합니다. 특수주의자가. 5번. 쉬우니까 내가 할게. 생명을 구하는, 거짓말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상황은 어떡할래? 이런 거야. 태클을 거는 거야. 시연이 6번. 이미지는 뭐라 이씨. 이미지는 명령문이야 이씨. 도끼를 든 악당이 그 니네 할머니를 너의 할머니를 찾고 있고 그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상상해봐라. 확실히 이때 정확히 해마. 이 특수한 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너는 거짓말을 할 것인가? 거짓말을 해야 할 거잖아. should. 너 거짓말해야 되잖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거야. 보편적 원칙에. 계속 해봐. 특수주의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매우 엄격하다. 너무 엄격한 거다. 경직되어 있다. 좋은 말 없나? 쉬운 말? 밑에 경직되어 있다도 별로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즉 원리 원칙에 너무 엄격한 거란 얘기야. 즉 이럴 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짓말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리지드한 거야. 그러니까 특수주의자들에게는 이 보편적 원칙은 너무 딱딱한 거다. 경직되어 있다. 엄격하다. 아이 좋은 말 모르겠어. 한국말 딸리는 것 같아. 계속해봐. 이것 아니야. 가조야.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디벨롭하는 것은 의미 있는 도구? 그건 인스트루먼트고 네가 얘기한 도구는 인스트럭션은 지시, 지도, 규칙 이런 뜻이에요. 밑에 뭐라고 해놨냐? 봐봐. 9번. 지침이라고 했죠. 어떤 의미 있는 지침을 뭘 위한? 윤리적인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지침을 만들어내긴 불가능하다. 뭐로써? 보편적 원칙으로 그걸 만들 수는 없다. 즉 윤리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 왜 없다고? 너무 딱딱하고 엄격하니까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대신에 즉 뭐 대신에? 보편적 원칙 대신에 해봐. 특수주의자들은 집중한다. 윤리적인 자기 그 참여에 참여 관여. 그지? 뜻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 나중에 이게 참여 관여라고 써놓고 이해가 안 될 거니까 꼭 잘 써놔. 스스로 판단해내는 그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럼 11번은 누구의 주장이야? 당연히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이 사람들의. 그지? 이 사람들에 따르면 윤리라는 건 계속해봐 시연이. 윤리는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
문제가 따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윤리는 상훈이. 이것은 윤리는 윤리는 요구한다. 우리한테 뭐 하도록 어, 마주치는 상황의 차이에 대해서 이게 차이잖아 차이 미세한 차이를 뉘앙스라고 그래. 디퍼런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히 보이는 차이를 디퍼런스라고 하는 거고 뉘앙스라는 건 이 말과 이 말이 비슷한데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이 상황의 미세한 차이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게 윤리고 그러니까 그게 특수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야.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차이를 알면 적절하게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야. 그럼 여긴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여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안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좀만 쉬었다 이어서 해보자. 물 한잔 만나고 보자. 이거 녹화 되고 있는 거지. 김기현은 어디서 알고 하는 거야? 다 알고 아니야? 옷 사야 되는데 돈이 없냐?
마이쮸 이런 건 맛있는데 이거 내가 몰래 하나씩 먹는데 여기 선생님이 아실래나? 보세요. 자, 다음 지문으로 가봅시다. 학교에서 수업 안 하는 지문입니다. 수업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단순해, 글이. 호진아, 뭐 먹고 있다. 한번 기다려라. 하려는 욕망. rush into는 뭔가 안으로 돌진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뭔가로 밑에 해석대로 해줘야지. 뭔가로 성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 뭔가를 성급하게 하려는 욕망은 부족을 보여준대. 명확함의 부족을. 그럼 clarity는 뭐의 명사형이겠냐? 네. 아유 진짜 클리어의 명사형이야. 비전은 일종의 뭐 나는 비전이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 이거 뭐 목표라고 생각해도 돼. 밑에는 비전이라고 했냐 그냥? 밑에 뭐라고 했냐? 비전이라고 했네 그냥 목표로 하자. 어떤 목표나 가치관, value가 가치니까 가치관의 명확함이 부족한 거. 자, 풀어서 얘기해봐. 시연이가 뭐 하면 뭐란 얘기야? 목표나 가치관이 목표나 가치관의 명확함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그 뭔가로 성급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지. 다시 뭔가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를 빠르게 하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물건을 사려고 한다거나 또는 당근에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야 그러면서 이거 사야 돼 막 그러면서 너무 빠르게 그거를 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뭘 보여주는 거다? 명확함이 부족한 걸 보여주는데 목표도 없고 가치관도 없어서 그런 거래. 예를 들어 목표와 가치관이 명확하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난 정시야! 내신 어차피 조졌어 막 그러면서 정시야 그러는 건 왜 그렇다? 이게 없어서야. 목표와 가치관이 없어서. 우리 2학년 중에 매년 생겨요. 뭐 정시야 이런 애들 생겨요. 그럼 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그렇다? 그때에 내신 때에 내신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는데 내신 때 내신을 안 한다고 정시 준비가 되냐? 안 되지. 그거 안 돼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옆에 있는 딴 애들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안 되고 게다가 학원도 없어. 정시 파이팅만 대비해주는 학원이 어디 있어? 없어요. 물론 재수생을 위해서 대치로 가면 돼. 그러니까 때려치고, 그러니까 학교 내신 몰라 그러고 주말에 대치로 그 평일날 대치를 갈 수가 없잖아. 주말에는 가는 애들 많아. 중학생들도 가. 저기 동탄역 가가지고 가. 내가 아는 애들도 몇 명 간다고. 과학 들으러. 메디컬 간다고. 좀 잘하는 애들 얘기지, 그지? 우리 학원도 있거든, 그런 애가. 어쨌거나, 그건 특이 케이스고. 다시 이 첫 문장을 이해해보세요. 뭐 하면 너무 뭔가를 빠르게 하려고 서두르는 이 마음은 왜 그런 거다? 부족해서다. 뭐가? 명확함이 부족해서다. 목표가 또는 가치관이. 그렇게 빠르게 서두르는 걸 뭐라고 한다? impatience라고 한다. 그게 뭐야? 참을성 없음. 딴 말로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조급함.
참고적으로 patience가 뭔지는 알죠? 네. 뭐예요? 인내. 심, 그지? 인내심이죠. 찾아봤어요. 이번에 외웠다. 아, 진짜 훌륭해. patient는 뭐예요? 이거는 A고 얘가 N이에요. 인내심 있는. 그지? 형용사형. 인내심 있는. 상훈아, 네. patient는 명사로는 뭐야? 페이션스. 아, patient가 명사로 무슨 뜻이야? 설마 모르니? patient가 명사로 뭐야? 페이션트가 명사요? 환자. 그지, 환자. IN이라는 부정어는 첫 번째 자음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I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patience 하면은 참을성 없음, 조급함이야. 조급함은 driven, cause, 일으키다라는 뜻이지. 이거 원래 드라이브가 뭔 뜻이지? 이끌다, 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차를 몰듯이. 예를 들어 you drive me crazy 하면 뭐야? 넌 나를 이쪽으로 모는데 crazy 쪽으로 mon다니까 날 미치게 한다는 뜻이야. drive는 모는 거야. 그래서 일으키는 거, cause, 일으키다도 되고 이끌다. 야, 앞에 너는 뭐였지? drive 뭐 있잖아. 그지? 자주 나와. 뭐였더라? 내가 어떻게 다 지문을 기억해. 드라이브 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때 가서 또 보자. 드라이브. 그러면 자 봐봐. 여기 by가 있잖아. 그럼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caused거든. 이끌어진다니까. 그럼 조급함은 뒤에 것 때문에 생긴다, 이끌려진다니까, 초래된다 이런 뜻이겠지. 뒤에 게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 게 이 조급함을 일으킬 수 있대. 뒤에 거 1번이 fear, 2번이 worry. 아니야. worry와 greed가 2번이야, 합쳐서. 아, 뭐 이렇게 병렬 구조가 이상하지? 그리고 could be, 여기가 A번. 여기가 B번. 그러면 시도일 수 있다. 뭐 하려는 시도? 여기가 또다시 대문자 A. 대문자 B. or 찍고 대문자 C. and so on이라는 말은 외워야 돼. 기타 등등. 아, 별로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닌데 이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조급함은 왜 생긴다? 1번. 뭐 때문에 생긴다? 뭐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나 이대로 가면 숱이 안 되는데. 두 번째, 걱정. 그런 거지, 그지? 또는 이건 뭐라고? 탐욕. 탐욕은 왜?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지방대도 못 가는데 탐욕이지. or 또는 뭐일 수도 있다? 시도일 수도 있다. 고통을 덜고자 하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 막 괴로운 거야. 나 이러다 지방대도 못 가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고통을 덜고자 하는 시도가 정시 파이터 되겠다라는 조급함이겠지. 두 번째, 욕망인데 to look good in front of others. 타인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욕망.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소개팅을 하는데 야, 너 내신 몇이야? 그러는데 나 정시 파이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look good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OMO일 수도 있다. 이거 흔히 FOMO라고 그래. 너는 FOMO란 말 들어봤냐? 요즘에 FOMO라는 사람 FOMO라는 말 다 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FOMO가 뭐냐면 FOMO야. 이걸 fear of missing out을 FOMO라고 그래.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냐면 주식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뭐냐면 miss out이 뭐냐면 놓친 거야.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한 두려움을 FOMO라고 그래. 예를 들어 옆집 누구가 하이닉스로 2배를 벌었대. 이거가 FOMO야. 나는 어쩌지? 이 느낌이 FOMO야.
그러면은 이 정시 파이터도 누구는 수시 뭐 1등급이 나온다는데 나는 어쩌지, 나는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야, 그게 정시야, 그러면서 그 포모일 수도 있다. 자, 2번 문장은 뭐야? 조급함은 왜 생기는가지? 사실 1번도 그렇지. 1번도 조급함은 왜 생기는가요? 왜냐면 이것도 조급함이나 마찬가지야. 뭔가를 조급하게 하려는 이 욕망 똑같은 거잖아. 3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다? 과대평가한다. overestimate, 과대평가. 이번에 꼭 외워. 반대말은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estimate가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지. overestimate 뭐 하는 거라고? 과대평가고, underestimate 뭐 하는 거라고?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그들이 평생 동안 이룰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합니다. 즉, 뭐 1년 만에 뭐 얼마 벌은 거는 되게 과대평가하고, 평생 동안 이룬 거는 되게 과소평가한다. 이것도 뭐야? 조급함이지. 빨리 이룬 거를 크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급함이야. 4번, you have more time than you think. 이게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건 글이 너무 쉬워. 여기서부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얘기야? 조급해하지 말란 얘기야. 5번, 조급함은 will lead to overpaying for assets and consumable. lead to cause지? cause잖아. 이거 외웠잖아 우리. 뭐뭇을 초래하다지, 뭐뭐에 이르다. lead to 뭐라고? 정확히 뜻이 뭐뭐에 이르다니까 뭐랑 같은 말이라고? 뭐뭇을 초래하다랑 같은 말이야. 야기하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웠어. bring about이라고도 배우고, cause라고도 외웠고, 하나 더 기억나니? result in이라고도 외웠죠. 이 세 개가 같은 말, 네 개가 같은 말이라고. 야, 그럼 overpaying은 뭐, 얘가 왜 ing야? 전치사니까지, 투가. 여기도 보시고, overpay가 아니야. asset은 자산이지. 이 단어 알지? 자산, 미래 에셋. 저번에 뭐 나온 적 있잖아. 언제 나왔더라? 그 고등학교 때 뭐 재산 배우고 어쩌고 그 얘기에 이 asset이라는 단어 나와. 이게 재산이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식도 에셋이야. 아, 그래서 사장들도 맨날 그래. She's our company's great asset. 그녀는 우리 회사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러면 조급함은 왜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지불, 즉 과잉 지불에 이르게 될까? 왜 그래? 이게 당연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당근을 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이 자전거는 내일도 나오는 자전거야. 50만 원에 올라왔는데 알고 보면 이건 30만 원에도 올라오는 자전거야. 근데 오늘 보고 이거 오늘 사야 돼. 그러면은 50에 사게 되잖아. 그럼 뭐가 뭘 초래한 거야? 조급함이 자산의 오버페잉을 초래한 거지. 즉 돈을 더 주고 사게 된다 이 뜻이야. 주식을 하루만 기다리면 SK가 10% 떨어지는데 너네 모르지.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늘 10% 넘게 떨어졌어. 너네 부모님 다 SK 있으실 거 아니야? 저요? 아버지 없어요. 없으세요? 요즘에 삼전 익스 없으신 분들이 있구나. 없으면 좋지. 오늘 10몇 % 떨어졌다니까. 내 가슴이 메어가지고, 야 나도 한번 보자. 기다려봐야지. 얼마나 떨어졌는데. 왜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지? 8시. 응? 8시에 끝나. 아, 다행이네. 10%를 안 넘겼네. 9.83. 야, 봐봐. 맨 위에 있지. 하이닉스 마이너스 9.83.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으면 파란색.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 이래. 와, 파란색이면 떨어진다는 건 그래도 안 해. 모를 리가 있나요? 어쨌거나 그러면 서두르면 뭐 한다? 그 하루만 기다렸으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 어제 사는 거보다. 그러니까 impatience는 overpaying for assets을 초래하고 consumable은 말 그대로 그 소비재야. 그냥 consum이 소비하다잖아. 소비재야. 소비재가 뭔데? 소비상품.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한 과잉지불, overpaying을 밑에 뭐라고 써있냐? 5번 과잉지불, 과잉지출, 과잉지불 똑같은 거죠. 그리고 you risk others taking care. 리스크는 원래 뭐뭐 하는 것의 위험을 무릅쓰다야. ing를 목적으로 가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밑에다 알고 싶은 사람은 밑에다 써봐. risk a ing. a가 뭐라고 다시? 야 봐봐. 얘의 목적어가 ing야. 뭐뭐 하는 것의 위험을 무릅쓰다야. 감수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또 다시 묻겠어. A는 뭐라 부른다고 이런 걸? 이걸 동명사의 의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A가라고 해야 되겠지. 의미상의 주니까. 네. A가 뭐뭐 하는 것의 위험을 무릅쓰다. 그럼 여기 해봐. 뭐라고? 다른 사람이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야. take advantage가 뭔 뜻인데? 이점이란 뜻이지. 너의 이점을 take 취하다. 즉 뭐한다? 이용해 먹다 이런 뜻이야. 딴 사람들이 너를 왜 이렇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 이놈 조급하니까 뭐 하기 쉬워? 눈탱이 치기가 쉽지. 저놈 지금 막 사고 싶어 미쳤어. 그러니까 좀 비싸게 불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너를 이용해 먹게 하는 것의 위험을 무릅쓴다. 6번 There are great deals out there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뭐랑 동의어? always랑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deal은 거래야. 그러니까 there are great deals out there. 저 바깥에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더 나은 거래들이 있다. 즉, 뭐 자전거 딜하는 게 더 나은 자전거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7번 If you miss this one, 이걸 놓치면 그래도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 나오겠지. There will be others. 다른 others는 다른 기회들이 있다는 얘기겠지. That come along. 뒤따라오는 다른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may even be better. 심지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이. 자, 원래 문제 뭐다? 제목입니다. 자, 보세요. Acting in haste. In haste는 성급하게라는 뜻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haste가 명사로 성급함이야. 그 성급함 속에서란 뜻이야. 이거 성급함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뭐한다? comes at a high cost. cost가 뭔데? 비용 희생이란 뜻이야. 비용 희생. 그럼 높은 희생이 따른다. 내용은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올 게 없고 그나마 이거 문법을 좀 낼 수는 있겠나? 개수가 너무 적은가? 자, 한번 문법 좀 정리해 봅시다. 내용은 너무 쉬워요. 문법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야 돼. 여기 뭐가 올 수 없다? missing. 왜 missing? 그치, 여기 will이 못 오지. if절에는 will을 못 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시간과 조건에는 will을 못 씁니다. 조건절에는. 그 다음 이런 거 너무 쉽고 이지냐 아니 너무 쉽고 여기 ing 중요하고 overpaying 중요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여기 부분은 여기가 take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왜 take는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동사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기 리스크 다음에 대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안 써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여기 take 동사 자리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그 별로 나올 게 없어서 그냥 문법 얘기하고 있는 뿐이야. 그 다음에 아예 개수가 너무 적어. 문법 중요한 거가 뭐 너무 쉬워. 없어. 못 내. 자, 넘어갑시다. 내용으로 내야 되겠지. 문법으로 내기에는 문법의 개수가 너무 적다. 자, 그 다음 financial risk 또 나왔네. 재정적 위험은 즉 재정적인 이게 재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이잖아. 재정이 영어로 뭐냐 상훈아? finance지. 재정. finance 재정. 재정적인 위험. 즉 딴 말로 경제적인 위험. monetary는 딱 봐도 뭐의 형용사형이겠어? 머니의 형용사형이겠지. 금전적인이지. 야, 재정적 위험이 딴 말로 뭐라고? 경제적 위험일 수도 있고 금전적 위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재정적 위험은 즉 경제적 위험, 금전적 위험은 is the loss of money 돈의 손실입니다. loss가 뭐라고? 손실. likely는 형용사로서 뭐 아마도 이렇게 하자. 그냥 형용사인데 여기서 아마도 뭐일 겁니다? 돈의 손실일 겁니다. 뭐랑 관련된 자 이 단어는 필수 표현입니다. 자 다시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이거 계속 나오죠? be linked to라고 하기도 해. 연결되다.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 범위에 몇 번이나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연아 이게 없어지면 해석이 뭐야? 뭐뭐와? 관련된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야 그리고 상훈이 기초 있나 보자.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이 자리에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that. 또 이게 모르네. 아유. 뭐요? 시연이. 저 사이에 뭐가 있냐고? 야, 알아요. 하는데? 이 기초 없는 것들. 야, 이게 이렇게 되면 100% 여기 자리엔 뭐가 있는 거냐고. 주격 B가 있는 거지. 그걸 아직 몰라. 자, 설명해 줄게. 자, boy loved by his mom is 블라블라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기까지 주어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냐고 묻는 거야.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야, 니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해석은 뭐야? 엄마한테 사랑받는 소년이지. 여기에 뭐가 있냐고. 내가 아까 불렀잖아. 뭐가 있다고 이 자리에? 주격 관대와 B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주격이라고 불러서 몰랐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who is가 있는 거지. 야, 이건 100%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room인데 filled with students is called a classroom. 이렇게 이때고 해봐. 야, 이 가로지 이렇게. 해석이 뭐야? 학생들로 가득 찬 룸이지. 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이 화살표 자리에 which is가 있는 거지. 야, 이건 당연한 거야. 공식화해줘. 모르는 사람은 공식으로 알아도. 이게 명사를 뒤에서 뭐가 꾸며주면? PP가 꾸며주면, 이렇게 꾸며주면 요 가운데는 야, 이거는 완전히 상식 개상식이니까 주격 관대 플러스 B가 숨어져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기초죠. 그러면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which is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아까 불렀잖아. be associated with가 뭐라고? 뭐뭐 관련된. 뭐뭐와 관련되다. 그럼 만약에 얘를 지우면 얘네만의 뜻은 뭐라고? 뭐뭐와 관련된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 설명을 그래 여태까지 한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거지. 관련된 돈이 아니라 관련된 돈의 손실이 맞겠네. 추워. 그럼 봐봐. 프로덕트가 제품이잖아. 제품은 purchasing의 목적어이기도 하고 using의 목적어이기도 해. 이런 구조도 볼 줄 알아야 돼. 다시 얘의 목적어이기도 하고 얘의 목적어이기도 하다고. 뭐가? product는. 그럼 제품을 뭐하고 뭐 하는 거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 그게 뭐라고? 재정적 위험. 재정적 위험은 돈을 잃어버리는 건데 뭐와 관련된? 제품을 사서 잃어버렸거나 제품을 사용해서 잃어버려. 우리는 사용해도 돈 내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어. 그럼 비행기를 사용했던 것 때문에 돈 내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손해봤어. 그러면 그게 뭐라고? 재정적 손실, financial risk라고, 위험이라고. 2번은 그런 거에는 뭐가 있는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financial risk야. financial risk는 포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나돈니를 포함하고 버돌소 B를 포함한다는 얘기지. 나돈니 A, 버돌소 B 써줘야 돼. 뭐 나돈니 A, A뿐만 아니라 B 역시 이런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 B도 이렇게 되겠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재정적 위험이라는 건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제품의 가격이야. 야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뭐 업프론트 스티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 프로덕트의 프라이스야. 이런 가로도 몰라도 돼.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힘 빼지 마. 인보이스가 뭐냐면 송장인데 송장 가격, 송장의 비용이라는 거는 송장에 써져 있는 제품 가격이란 뜻이야. 그리고 트랜잭션은 거래 가격이고 송장에 써져 있는 가격과 거래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뭐라고? 이게 다 지워도 돼.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란 뜻이야. 그러면 재정적 위험이라는 건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했냐? 재정적 위험은 뭐라고? 물건을 잘못 샀거나 잘못 사용해서 돈을 손실 보는 걸 재정적 손실이라고 한다며. 근데 그 재정적 손실이라는 건 제품의 가격만이 아니래. 그럼 뭐냐면 뒤에 보세요. acquisition은 습득이란 뜻이야. 습득 비용. 습득 비용이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사려고 하면은 강아지 가격만 내는 게 아니라 뭐 강아지 뭐 저기 뭐 주사도 맞춰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소유 비용도 있겠고. 네, 보세요. 자, 이렇게 통 합쳐가지고 코스트 오브 1, 2, 3이야. 1, 2, 3, 4야. 저는요 똘똘한 학생이에요. 원래 선생님 이게 지금 4개를 열고 할 때는 마지막에만 and를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면 엄청 잘하려고 하는 놈이겠지.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and를 2번 써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돼야 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정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글 쓰는 방식이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2번인 거고 합쳐서 여기가 3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쓴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ownership and maintenance를 한 덩어리 본 거야.
그러면 1번의 비용, 2번의 비용, 3번의 비용이야. 그럼 1번은 뭔데? 습득 비용이고 2번은 뭐라고? 소유나 메인테넌스가 뭔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코끼리를 기른다고 봐봐. 얼마나 처먹겠냐. 그 유지 비용이 들 거 아니야. 소유 비용, 유지 비용. 디스포절은 뭔데? 이건 갖다 버리는 거야. 처리. 야, 냉장고를 중고로 샀다고 쳐봐. 그냥 버릴 수가 없지. 뭐 해야 돼? 딱지 붙여야 되지. 처리 비용 들어가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말은 상우나 A가 중요한 말이냐, B가 중요한 말이냐? 그치, B지. 왜냐면 너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돼 하면 수학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2번 문장에서 이 글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재정적 위험이라는 건 물건을 샀을 때 그 가격의 위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래. 그럼 뭐냐면 사고 나서 괜히 나중에 갖다 버리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유지비가 들 수도 있고 습득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 거기 분양하는 데 가가지고 얘 50만 원이에요 해서 5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는 뭐야? 그건 이거 가격이겠지.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강아지의 가격.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 위험성이라는 건 뭐도 있다? 뭐 습득 비용, 뭐 주사 맞춰야 되는 것도 있겠고 유지 비용, 뭐 소유 비용도 있겠고. 처분이란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안 좋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아지 안 좋았어. 예, 딴 거 뭐 있겠지. 뭐 있을까?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3번. An important financial risk reliever in the market's arsenal. 주어. 여기까지. 주어 한 단어만 찾아라 하면 뭐냐? 시연아. 한 단어만. 단어요? 응. 저거를 뭐? reliever? 그거지. 참 잘했어. 한번 찍어줄게. 잘했어. 초등학교 애들 이거 찍어주면 나중에 달러로 바꿔주는 거야. 몇 개 모이면. 감사하지? 자, 무료로 준 거야. 자, 다시 시연이 말대로 뭐다? 주어는 얘가 주어입니다. relieve가 뭐하다냐? 아까도 나왔는데 내가 지나갔지. 아까 질문에 relieve 왜?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지. relieve 어디서 찾아봐. 어디서?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지. 이게 뭐하다야? 경감시키다, 완화하다지.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덜어주다, 부담을 덜다, 고통을 덜어주다, 완화시키다 이런 거지. 그럼 자, 이거 봐봐. 그럼 이거 완화 장치야. 완화하는 거야. 즉 중요한 재정적 위험. 그럼 이 글은 핵심 키워드가 뭐야? 위험. 그지? 재정적 위험에 관한 글이잖아, 이 글은. 재정적 위험이 1번도 정이고 2번도 정이야. 그럼 우리가 설명해보자. 재정적 위험이라는 건 뭐야? 물건을 샀다가 손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 위험은 뭐랑 관련해? 그 손해보는 거는 돈을 얼마 냈는지의 얘기가 일 수도 있지만 뭐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처리하는 비용일 수도 있다까지가 1, 2번이잖아. 그럼 이거를 덜 수 있는 거 얘기야. 이 글의 핵심이 나와. 뭐라고?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여기가 1번이야. 밑에 있네. 이건 뭐 이미 문제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재정적 위험을 어떻게 덜을 수 있는가야. 근데 누구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야. 중요한 게.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이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관한 글이야. 꼭 기억하세요. 다시 뭐에 관한 글이다? reliever에 관한 글이야. 핵심 단어. 자, 뭐다? 이거야. 물론 글을 1, 2번까지 넣으면은 이거의 정의와 이거를 덜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 1, 2번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봐봐. 주제를 이 문제 내는 사람도 주제를 이걸로 봤잖아. 여기 즉 3번으로 본 거야. 다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reliever입니다. reliever. 즉 재정적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근데 어디에 있는? 이거는 그냥
무기고란 뜻이야 원래 아스널이. 아스널이라고 축구 유명한 팀 있지? 네. 그치? 뭐 어디 아스널이냐? 영국에 있는 무슨 난 관심이 없어서 별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무슨 아스널 있잖아. 어디요? 몰라. 셋 다 관심이 없는 걸로 하자잉. 자, 마케터에 원래 남자들은 좋아하던데 마케팅하는 야 마케터란 말도 어렵잖아. 그냥 이거 생각 뭐라고 하면 돼? 판매자라고 하면 돼. 판매자의 무기고? 아 좀 말이 이상해요. 판매자의 무기고 밑에 해석은 뭐라고 했냐? 3번 밑에 판매자의 무기고라고 했네. 일종의 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흔히 마스나라고 하는데 그럼 자 다시 그럼 판매자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위험의 완화 장치 이런 뜻이야. 이건 뭐 하는 거다? 여기가 1번이래. 이게 뭐 2번이라고 하던가. 아 1번하고 2번이 두 개인데 왜 엔드가 없어요? 그럼 훌륭한 학생이고. 원고가 두 개가 열거되는데 엔드가 없으면 동격이거나 이거 분사 구문이거나 근데 아마 동격인 것 같아. 그럼 얘를 올 있잖아요. 어디요? 아 그거는 quality or performance 이렇게 된 거야. 두 개를 연결하는 거고 ing와 ing를 연결하는 게 없잖아. 근데 3번 다시 중요한 완화장치 1번이 뭐래? 뭐 하는 거래? 아, 너무 뻔한 얘기야. 뭐 하는 거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 왜? 눈탱이를 안 치면 된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은 위험성이라는 거 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위험성이라는 게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걸 우리는 리스크라고 얘기한다고 1, 2번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면 당연히 뭘 통해서? 더 낮은 구매 가격을 통해서. 이거 너무 뻔한 얘기야. 그리고 giving better quality.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이야. 즉, 더 나은 품질이나 어떤 수행을 for the money, 그 돈에 맞게. 그리고 맞게라고 하면 딱 좋겠지, 그지? 그 돈,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10,000원에 맞게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고, 퍼포먼스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게 성능이 좋은 거니까 성능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더 나은 성능과 더 나은 quality, 질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3번 첫 번째 해결책은 너무 뻔한 거야, 그지? 재미도 없는 1번 해결책.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희 느껴야 돼. 이런 열거가 되면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글은 도대체 뭘 열거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글의 주제야. 이거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열거하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구매자가 그 방법을 뭐 이렇게 하면은 위험을 덜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위험을 덜 수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제공하는 거야? 판매자의 입장에서야.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눈탱이를 치지 않을까에 관한 글이야. 자, 그러면 2번 There are니까 복수지.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완화 장치가 이거야. 약간 삐딱하게 있지.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탈릭체를 쓴 거야. 그 뭔데? 가격 보호 정책 계획이니까 가격 보호 밑에 뭐라고 썼겠냐? 봐봐. 밑에 내가 내기 싫어. 뭐라고 썼어? 가격 보호 제도. 자, 최저가 보호 얘기하는 거야. 최저가 보장 장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봐봐. 이게 명사잖아. 근데 이것도 보장이라는 명사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 수준에 가야 돼. 뭐야 지금 열건데 왜 이거 가로잖아. 봐봐. 여기 가로지? 여기까지 가로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왜 명사가 두 개지? 이런 보는 눈이 생기면 엄청난 거야. 이거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뭔가가 두 개가 접속사 없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건 이 두 개가 동격이란 얘기야. 이것도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봐. 어차피 잊어버리겠지만 여기 which is가 있는 거야. 주격 B는 아까도 배웠잖아. 지울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해 못해도 돼. 자 그럼 자 뭐라고? 가격 보호 정책, 즉 최저가 보호 정책 얘기하는 거야. 즉 뭐냐면 보장인데 guarantee인데 야 guarantee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봐.
완전해 불완전해? 딱 봐도 완전하지. 이 that은 뭐다? 동격 that이야. 그럼 해석이 뭐라고 돼? 뭐뭐라는이지. 뭐라는 보상이야? 판매자의 가격이 가장 낮다라는 보장인 PPP야. 최저가 보호 장치. 이게 두 번째 reliever라고 뭐라고? 재정적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 그 5번은 뭡니까? 또 다른 장치입니까? 아니야. 5번은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즉 4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보세요. 만약에 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을 딴 데서 찾게 되면 그럼 판매자가 여기서 마케터는 계속 판매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았지? 판매자가 뭐 할 것이다? 그것에 매치할 거래. 그럼 그 매치는 뭐라고 하면 뭔 뜻이야? 맞춰준다는 얘기야. 그 가격에 맞춰준다. 우리보다 싼 데 있으면요 저희가 그거 맞춰드릴게요 이거라고. 그게 뭐라고? PPP야. 위에 있는 그것에 맞춰줄 것입니다. either A or B, A든 B든 둘 중 하나. 즉 before the purchase거나 after the purchase거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before the purchase, after the purchas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발음이 purchase가 아니다. purchase야. 마치 뭐처럼 표면을 surface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purchase가 아니라고. 야, 이 단어 이게 아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뭔데? chase야. 뜻이 뭔데? 모르지? chase가 뒤쫓다라는 뜻이야. 단어 공부 좀 하자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단어 공부 좀 하자. purchase는 뭐? 구매하다. 그러면 구매 전이든 구매 후든 이게 뭔 소리야? 저 이거요 100만원 주고 샀는데 저쪽 갔더니 90이네요 10만원 내놔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후회도 되고 안 샀는데 이거요 제가 저쪽에서 봤는데요 이거 90이래요 그러면은 사기 전이든 후든 다 된다는 얘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구매 전이든 구매 후든 맞춰준다. 그게 뭐라고? PPP라고. 6번도 다른 게 아니야. 6번도 PPP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6번 in a variation. variation은 변형이라는 뜻이야. 변형 속에서 즉 변형돼서 밑에도 변형이라고 했냐? 6번 뭐라고 했냐 밑에. 변형이 맞네. 변형 속에서 즉 변형된 방식으로 즉 다른 방식 변형시켜서 그걸 변형시켜서 when consumers 소비자가 리펀드가 뭔지는 알지? 리펀드가 뭐 하는 거니? 환불하다지. 그럼 non-refundable은 뭐야? 환불이 안 되는 이란 뜻이지. 환불 안 되는 비행기 티켓이야. 비행기 티켓은 환불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한번 예약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걸 빼놨는데 나중에 그게 안 팔리면 안 되거든. 그 환불이 안 돼. 자, 소비자들이 뭘 샀을 때 환불이 안 되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을 때, 그리고 fare는 운임이란 말 어려운가? 비행기 값, 티켓 값이야. 티켓 값, 비용. 그리고 fare가 떨어지면 before departure가 뭐냐? 출발이지. 여기까지가 뭐뭐 했을 때야. 다시 소비자들이 뭘 샀는데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떨어지게 되면 출발 전에 떨어지게 되면 그럼 이거는 다른 경쟁사의 가격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A라는 항공회사에서 이걸 100만 원에 팔았는데 보름 지나고 나서 이게 80만 원이 되면 그럼 1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부분의 항공회사가 뭐 해준다? 환불한다. 그 차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차액이지. 차액을 환불해준다. via는 through의 뜻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발음이 뭐라고? via travel voucher. voucher는 일종의 쿠폰 같은 거야. travel, 여행 쿠폰을 준다는 얘기야.
뭘 위해서? 미래의 비행기 탈 걸 대비해서. 즉 다음에 쓰세요 그러고 그 차액을 준단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니까 빼고 뭐뭇을 빼고 뭐냐면 항공 티켓 체인지 바꾸는 수수료, 항공권 체인지 뭐라고 할까? 밑에 뭐라고 써있냐? 항공권 변경. 그래. 아 좋아. 한국말이 딸리냐 이렇게. 변경 수수료. 아 이것도 뭐로 봐도 변경 수수료가 근데 얼마래? 일반적으로 50에서 100달러 정도 되는 변경 수수료 5만 원에서 5만 원이 아니지. 한 6만 7만 원이지. 그렇게 많이 받아 변경 수수료를. 그거 빼고 다 돌려준대.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Financial risk를 relieve 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글이다. 다시 시연이 얼마나 집중했나 물어보자. 1번과 2번 문장은 뭐? 그 재정적인 위험의 위험에 대한 뭐야? 완화 장치. 뭐요? 정의. 이게 뭐냐에 대한 정의가 1, 2번이고 3번부터 그 완화할 수 있는 장치, 재정적 위험의 완화 장치들에 관한 얘기가 3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열심히 봐. 자, 재정적인 위험이라는 건 경제적 위험일 수도 있고 금전적 위험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이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빼버립시다. 얘는 뭐이다? 그럼 이게 왜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런 뜻으로 어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돈을 손해보는 거다. 손실, 상실, loss. 금전적 손실인데 뭐랑 관련된 거야?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거. 무조건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 사용하는데도 돈 내는 거니까. 제품의 구매와 사용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을 재정적 위험이라 부른다. 근데 그 재정적 위험은 포함하는데 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다 뭐라고? 그냥 제품의 가격이란 뜻이야. 나중에 공부할 때 낑낑대지 말라고. 그냥 가격이야. 가격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but also 뭐도 포함한다? 습득, 소유, 유지, 처분의 비용 또한 포함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정의. 3번 중요한 재정적 위험을 덜 수 있는 장치는 relieve의 명사 reliever. 그럼 덜어주는 사람, 덜어주는 것. 근데 이거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야. 판매자의 무기고 속에 있는 이 뭐라고? 판매자가 가질 수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 안에 있는,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그런 reliever는, 그러니까 이 글은 어디에도 구매자의 입장에서 재정적 위험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판매자가 주는 거야 다. 판매자가 쓰는 장치들이야. 그거는 뭐 하는 거다? 이건 너무 뻔한 내용이지. 당연히 눈탱이를 안 치면 된다 이 얘기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거다. 뭘 통해서? 낮은 가격을 통해서. 즉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거거나 성능을 for the money, 그 돈에 맞게 성능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고. 4번 또한 PPP도 있습니다. 근데 이 PPP는 뭡니다? 보장입니다. 뭐에 대한 보장이다? 마케터의 가격이 가장 낮다라는 보장이고. 그럼 지금 여기까지 가서 4번, 5번은 똑같은 얘기고 6번은 약간 뭐 된 거야? 변형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variation. 약간 변형되어서 이런 뜻이야. 이게 다르잖아 좀. 왜냐면 4번은 이거는 최저가 보장이고 6번은 이건 최저가 보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가격이 좀 약간 달라졌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시연아? 네. 이해를 못하면 멍 때렸다는 얘기인 것이요. 자, 여기까지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끊고, 아니야, 이거 좀 뒤에 또 좀 더 정확하게 해줄게. 복습하는 김에. 자, 4번 PPP가 있습니다. 즉 보장인데
guarantee 보장입니다. guarantee 보장. 보장인데 뭐라는 얘는 동격대시고 마케터의 가격이 가장 낮다라는 보장. 5번은 그 자세한 방식의 예야. 만약에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을 elsewhere는 그 밖에 다른 곳이란 뜻이야. elsewhere.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찾게 되면 판매자는 그것에 맞춰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그거 PP 낮은 가격. 요거죠? 더 낮은 가격에 맞춰줄 것입니다. 구매 전이든 후든. 그게 약간 변형되어서 variation이 변형이라는 뜻이야. 변형되어서 소비자가 환불이 안 되는 그런 에어라인 티켓을 구매했을 때 그리고 이 운임비가 출발 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가 왼절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항공사는 리펀드 해줍니다. 그 차액을 바우처를 통하여 미래 비행을 위한 바우처를 통하여 쿠폰이라고 쉽게 말하면 뭘 빼고 마이너스 빼고 뭐 이 수수료 빼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고